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던 일상이 다시 주춤해지고 재택근무와 화상강의 등 새로운 집콕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집콕 생활을 하는 경우 바깥 활동은 줄어들고 운동량이 적어지면서 다리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만성 진행성 정맥 질환인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종아리.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가도록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방역 수칙의 개편으로 확진자들도 재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움직임도 줄어들고 정맥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닥터정맥 의원의 김낙희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 실내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날씨 탓도 있고 또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높였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코로나 감염세로 네. 다시 사회에 비상신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줄어드는 야외 활동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 상태에도 이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하지정맥류의 발병률 또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코로나 시대가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백신 접종이 하지정맥류 발병률과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백신 자체가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 증가나 운동량 감소, 네. 잘못된 식습관 등은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 이후 몸무게가 3kg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고 살이 확진자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네. 근데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가 받는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체내에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하지정맥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집콕 생활이 하지정맥류에는 좋지 않은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다리 아래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없고 또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다리에 정체하게 됩니다. 이 풍선에 물을 가득 담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혈관에 고인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관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서 하지정맥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겠는데 잘못된 식습관은 왜 하지정맥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잘못된 식습관 역시 네. 다리 정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 많이 이용하시죠? 네, 저 역시 많이 배달시켜 먹곤 하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그렇죠. 네. 이 배달 음식은 주로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습니다. 달고 짠 음식, 튀긴 음식 등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네. 혈압이 상승해서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이 찌는 위험도 있지만 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담배, 이 흡연도 하지정맥류와 조금 연관성이 있나요?
우선 흡연이 네.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은 뭐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담배는 타르, 포르말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등 2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서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까지도 우리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지정맥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혈액순환에 끼치는 악영향이 있는데요. 네. 담배 연기 속에는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인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내로 유입된 일산화탄소는 산소 결핍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요. 네. 니코틴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말초혈관, 모세혈관의 수축과 손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흡연을 하게 되면 혈액 내에 적혈구와 섬유소원을 증가시키고 혈소판이 더 잘 응집할 수 있도록 해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데요. 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정맥혈관벽과 정맥 판막이 손상이 될 수 있어서 하지정맥류 유발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정맥류의 주요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흔히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눈에 보일 만큼 튀어나온 혈관이라든지 또는 울퉁불퉁한 혈관이 만져질 때 혹시나도 하지정맥류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들도 있겠죠. 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튀어나온 혈관을 떠올리지만 네.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도드라지지 않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다리가 무겁고 네. 붓고 저리는 미미한 증상에서 발전해서 통증, 무거움증, 야간 근육 경련, 부종, 가려움증 등이 동반되는데요. 환자분들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다리가 아프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다. 네.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빵빵해지면서 터질 것 같다. 새벽에 자다가 쥐가 나서 자주 깬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무릎 및 정강이 부위가 가렵다. 피부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들어보면요. 사실 저도 종종 느끼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다리 통증이나 부종, 열감 등은 하지정맥류라고 바로 생각해서 병원을 내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때를 놓쳐서 더 크게 병을 만든 다음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뿐만 아니라 네. 다리가 쑤시거나 경련, 무게감, 수족 냉증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엉뚱한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 등에 시간을 뺏겨서 증상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앞서 언급한 증상이 있을 경우 꼭 병원에 오셔서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건강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의심된다면 하지정맥류 검사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면은 부종이라든지 열감, 가려움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면 네. 하지정맥류의 발생 기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정맥에는 심장 반대 방향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통증, 부종, 저림,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이유는 이 역류로 정맥순환이 정체되어서 네. 혈관 내 노폐물이 축적되고 역류하는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부풀어 올라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로 인해 하지정맥류 환자는 종아리 근육의 사용량이 많은 일상생활 중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증상이 완화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네. 활동량이 줄어드는 오후나 저녁이 되면 증상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바로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자다가 종아리 근육이 뭉친다, 때로는 발가락이 굳어서 꼬인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하지정맥류를 제일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정맥 의원의 김낙희 원장과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정맥류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혈전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괴사된다든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원장님, 이 혈전증 때문에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도 많이 하셨던 질문이 네.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발열, 근육통, 몸살 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접종 후 2, 3일 이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혈전증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발생하는 부위는 복부, 머리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여기는 일반적으로 혈전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위입니다. 네. 아마 하지정맥류 합병증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신부정맥 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정맥류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혈전증은 주로 다리 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혈전증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데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혈전증과 하지정맥류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혈전증은 발생 기전은 물론이고 해부학적으로 발생되는 위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슷한 질문으로 혈관 경화요법으로 하지정맥류를 치료한 후에 백신을 맞으면은 혈전이 생기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혈관 경화요법의 경우에는 변형된 혈관을 타깃으로 치료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여 혈관을 경화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과는 무관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너무 어렵고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독감 주사를 맞을 때도 주사를 맞자마자 다음날 수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고 다음날 독감 주사를 맞으신 경험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정도 컨디션 조절을 위해 2,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과 수술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과 하지정맥류 수술 일정을 잡으시면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막연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질병이든 그렇겠지만 특히 하지정맥류는 이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피부 아래에 있는 깊은 곳의 정맥들은 압력을 받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적고 운동량이 적을수록 하지정맥은 정체되고 네. 정맥벽을 늘리는 압력을 계속 가합니다. 그래서 정체만으로도 다리에 불편감이 시작되고 정체 수준을 지나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역류를 막아주다가 그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열감부터 시작해서 근육경련, 무거움, 피부 간지러움, 발바닥의 통증, 무릎과 오금의 통증,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기를 방치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피부 가까운 곳의 혈관이 서서히 압력을 받아 늘어나고 구불구불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는 매우 진행된 방치된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에 불편감이 있으실 때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시행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셔야 치료가 쉽고 간단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만성 정맥 부전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정맥에 염증이 생기거나 색소 침착, 피부 궤양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기에 치료를 해야 치료도 쉽고 간단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원장님, 그렇다면은 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종종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수술까지 해야 하느냐고 네.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수술이라는 말만 듣고 아주 큰 수술을 떠올리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맥 내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 흉터 없이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고 당일 퇴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오시면 하지정맥류 판막의 역류 유무와 역류 정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진단 결과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본 수술인 레이저, 미니 발거술, 혈관 경화요법이 시행되고 초음파 진단 결과 역류가 없는 경우에는 혈관 기능 개선제 등의 약물 복용과 의료용 정맥 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 정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수술을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환자 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 혈관 발거술, 몸에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이잖아요. 이 혈관이 없어지는 거니까 조금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어떤가요?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문제 혈관을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리의 정맥순환은 95%가 심부정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지정맥류가 주로 발생하는 표제정맥을 제거하면 역류하던 혈액이 다른 정상 혈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답변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은 보통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흉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네, 여성 환자분들이 네. 흉터와 상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데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네. 근본 수술에 해당되는 레이저 수술 역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진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수술 시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는 거의 시행하지 않으며 국소 마취나 신경 마취, 팽창 마취, 수면 마취 등 환자 개개인에 맞춰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환이든 이 수술을 받았다 해도 재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하지정맥류 수술은 재발률이 조금 높은 편인가요? 재발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망가진 혈관의 시작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혈관만을 제거하거나 치료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지정맥류의 재발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하지만 외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고 네. 치료 후에도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재발률은 1%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나 수술이 끝나고 나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치료 후 다음 날부터 하루 30분씩 3, 4일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치료 후 3주까지는 음주와 뜨거운 욕실 및 사우나를 삼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2, 3주 정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과일, 해초류 위주의 식생활 개선과 적정 체중 유지로 비만을 예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 예방법이 있다면은 몇 가지 짚어주시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경우 수시로 자세를 바꾸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좋고
가능한 다리와 발을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취하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15에서 30cm 정도 높게 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꽉 조이는 옷보다는 가급적이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어서 네. 복압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장님, 이 종아리 혈액순환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하지정맥류에 좋은 종아리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쉬는 시간에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주는 마사지를 통해서 네. 정맥순환을 촉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특히 종아리 근력 강화에 효과가 있고요. 틈날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끝을 세워 종아리 근육에 큰 힘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다리 스트레칭이나 발 사이에 쿠션을 끼고 다리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서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이 홈트를 하는 분들 참 많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이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다면은 무작정 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네, 하지정맥류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환자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러닝, 달리기는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하고 달리기 대신 가볍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근육이 건강에 초석이 된다는 여러 연구가 나오며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근력이 늘수록 기초 대사량이 커지는 등 신체 전반에 유리하지만 하지정맥류 환자는 무리하게 중량을 높이는 근력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네. 고중량, 저반복 운동보다는 저중량, 저반복 근력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닥터정맥 의원의 김낙희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는 상태인 코로나 블루부터 우울과 불안이 분노가 되는 코로나 레드, 이 두 단계를 뛰어넘어 절망과 암담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까지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가벼운 실천으로 하지정맥류도 예방하고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